출제된 내용인데 요 내용을 의외로 틀리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 그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고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문제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8조에 사망입니다. 사망 한번 볼까요?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래서 구성에서 다시 말해서 손해평가반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손해평가반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해서 네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손해평가.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 거예요. 내 보험인데 우리 집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것을 평가하겠다. 그럼 어때요? 팔은 안으로 굽겠죠. 그리고 또는 우리 식구, 보험, 제가 손해평가 사고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손해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은 피해를 많이 본 것 같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손해평가반에는 포함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다시 말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저희 옆집 사람한테, 야, 재보험 가입을 하면 나중에 재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좋아야 너 재보험 가입을 해라. 제 권유를 받아서 옆집에서 재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옆집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저 때문에 가입한 사람이니까 보험금을 많이 주고 싶죠. 따라서 그런 경우도 이 손해평가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도 보험 가입자, 저도 보험 가입자예요. 그런데 A가 예를 들어서 7월 20일 날 B의 손해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B도 손해평가사인 줄 알아요. 손해평가를 하는 손해평가인 내지는 손해평가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같은 평가사들끼리 조금 잘해보자 해서 이 손해평가를 좀 후하게 해서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줬어요. 그런데 8월 1일 날 또 사고가 발생해서 B가 이 A의 손해평가를 들어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7월 20일 날 A가 와서 우리 집에 손해평가를 좀 후하게 해서 제가 보험금을 많이 받았거든, B가. 그럼 A를 조금 더 피해를 높게 잡아주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전 평가 30일 이내에 가입자 상호 간에 손해평가하는 것, 이것들은 배제 사유로 해서 손해평가반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재조사.